이제 그 최승건이 운동하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으니까 책 읽으면 뭐 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최승건이 전과자라서 앞으로 써주지도 않을 텐데 해서 뭐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박세로이가 그래서 네 인생은 쫑났냐?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나서 자기 값어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같은 새끼라면서 이제 막 싸우고 막 가거든.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아직도 두근두근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영하야 지금?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지난주에 15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패딩을 이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패딩 꺼내야 돼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청년 쉬었음이 역대 최고 기사가 떴습니다. 뭐 맨날 역대 최고야. 매달 역대 최고야 지금. 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거나 운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구직이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반복되는 사회적 실패로 쉬었음 청년이 되거나 고립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고립이지? 집 처박혀서 안 나오는 게 고립이잖아? 그때 25, 26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나왔던 계기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놓인 그런 시련? 이런 것들을 다 막 극복하면서 살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고립에서 못 나오는 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힘드니까 못 나오는 거야.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우리 아버지랑도 내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똥통을 지어도 살았고 구두를 닦아도 살았고 노가다를 뛰어도 살았고 다 살았는데 니들은 결국 다 편한 것만 찾다가 그런 거 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버지 시대랑 다르다라고 했거든. 왜 다르다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 그러니까 옆에 막 큰 건물 자체도 없었어. 그냥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라가지고 옆에 아저씨는 샤시 하시고 옆에 아저씨는 기계 깎는 거 하시고 옆에 아저씨는 뭐 사출 뭐 이런 거 하시고 막 다 그런 동네였단 말이야. 신발 공장에서 신발 만들고 그때는 뭐 누구 하나 뛰어나다고 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리 동네에 한 명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대부분 다 힘들었다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뉴스에서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전원일기,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했지. 요즘처럼 무슨 대표 CEO의 아들의 뭐 이런 사람 만나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던 게 그때는 다 힘들었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게 없고 뭐든지 그냥 한 직장 잡고 쭉 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단계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전할 때까지 왔기 때문에 세계에 뛰어난 그런 국가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실력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환경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힘든 건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라도 하면 되지 뭐 이런 단계가 아니다. 왜냐면 그때는 대졸자 몇 %였냐? 뭐 10%, 15% 그러다가 지금 70%가 다 대졸자인데 그거 나와가지고 녹아달라고 그거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해야 되겠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대기업에 다녀.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근데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녀. 월급이 80만 원이야.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 그럼 뭐 크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친구가 노력해서 뭐 100만 원 받는 거 박수 쳐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대기업에 가면 100만 원이면 나는 50만 원도 못 받는다라는 그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힘든 게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현실과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잖아.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남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뭔가 하는 게 있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치는 거지. 취업하다가도 한두 번 떨어지잖아? 그러면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50만 원도 못 받게 되는데 이게 친구랑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 예전에는 큰 차이가 났겠지. 노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금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복불복으로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게 성공을 못 하게 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탕핑종, 지금 우리나라의 고립운동 늘어나는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전에는 다 가난해가지고 금수저 그런 타령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금수저, 흙수저 이게 타고난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잖아. 이게 경제 통계를 봐도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왜냐면 돈으로 바를 수가 있잖아. 학원 보내고 가외 선생님 붙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기존에 돈 있었던 사람의 자식들도 또 돈을 잘 벌게 되고 그런 구조가 양극화가 자꾸 커져 나가는 거지. 왜냐면은 대기업들은 많이 없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1%의 대기업 그리고 종사자로 보면 많이 잡아도 20%의 그런 종사자분들이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80%를 벌고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돼버린 거지. 그래서 힘든 거야 지금.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힘 빠져버리고 이제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느끼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은 한없이 잘 되는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자기가 소득이 없으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데 이제 용돈 떨어지면 뭐 하겠냐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핸드폰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 핸드폰 연체율이 1등 그 지난주에 기사가 떴더라고. 아마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 대표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은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사회로 나오려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나요?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내가 은둔 생활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잘리고 집에 있을 때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일 잠깐 도와주시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고 있었어. 그러면은 어머니가 문 열고 저놈의 자식 또 용돈 떨어졌나 보네 딱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 그래서 용돈을 처음에 이제 받으면은 그거 한 뭐 10일이면 다 쓰나? 용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까. 그 쓰고 나면은 한 10일, 15일 정도 집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거야. 그게 운동생활이지. 내가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PC방 가는 것밖에 없었어. 그때 어떻게 힘들었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꼬라박고 실패하게 됐을 때 내가 해야 될 게 없다? 뭘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성공했던 게 돈 써가지고 PC방 갔을 때 레벨 오르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딴 건 다 실패했어. 근데 게임이라는 건 굉장히 정직하거든. 그냥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 이제 레벨이 오르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고 가상세계에서는 그게 되니까 거기 이제 한참 빠졌던 것 같아. 그래도 결국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우연치 않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계기가 있었거든. 부모님이 엄하셔가지고 저녁에 아버지가 10시쯤에 주무셨는데 아버지 방이 조용해지시면은 그때 이제 PC방을 가. 왜냐면 PC방 야광 정액이라고 하면 엄청 싸게 반값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6시쯤 되면은 이제 등산을 가시는데 그때 PC방에서 게임을 못 끊고 그때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막 전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 끊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6시 15분쯤에 집에 딱 들어갔다? 근데 아버지가 양말을 신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 뭐 하는 녀석이냐? 딱 물어보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아버지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었거든. 근데 그때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아팠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내가 뭐 하는 새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내 삶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고 죽으려고 했지. 근데 그게 죽는 게 쉽지가 않더라. 내 마음속에 뭔가 착한 감정이 있었어. 차에 뛰어들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괴로울 거고 목을 걸면은 그걸 본 사람이 괴로울 거고 어떻게 해도 남을 피해 안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겠다.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 이제 갔는데 그 벽보에 취업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 고용센터인가? 거기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을 하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1주 과정인가 2주 과정인가 뭐 그거 하고 나서 취업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나 고립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싶으면 제일 빠른 길은 거기 취업센터든 아니면 고용센터든 바로 전화하는 거. 난 그거라고 봐. 왜냐면 그분들이 고립운동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바로 전화해가지고 모든 조언을 구해야 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고용센터 가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고졸이잖아. 고졸인데다가 대학교 전공은 체육학과 전공이니까 어딜 지원을 해도 다 떨어지겠지. 근데 학력이랑 전공을 안 보는 데가 있어. 직무가. 영업직. 그래서 영업직으로 가게 됐던 거야.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이제 큰 가방 하나 메고 서울에 있는 영업직에 오게 됐던 거였고 그 이후로도 뭐 재밌는 우여곡절이 많긴 하지만
그때 어쨌든 취업을 함으로 해서 은둔 고립 이 생활은 이제 끝났던 것 같아. 대표님 아버지 아니셨으면 못 볼 뻔했네요. 그럼 사회가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한 군데지 거의. 그냥 고용센터. 근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우연치 않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와이프도 만나고 내 삶이 바뀌었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일단 전화해서 간다. 그 이후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 가면은 활동비 같은 것도 줘. 그래서 차비 같은 거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교육훈련 기간이랑 뭐 연계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활동비까지 주면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는 그런 것까지도 소개시켜주거든? 나는 일단 가는 게 우선이라고 봐.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그 국가기관인 그 고용센터, 노동부에서 하는 그 고용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원을 해준다? 그거는 시장의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은 너무 작고 나머지 다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 중소기업들이 키워서 그 사람들 급여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가 내수시장 가지고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랑 경쟁하기에는 이미 대기업군에서 많은 것들을 먹고 있고 중소기업이 물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회의 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되는 그런 지원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대. 약간 성과 위주로 팍팍 지원해 준다든지. 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됐으니 이제 지원 다 끊어. 이게 아니라 중견기업 내에서도 경영을 잘하는 대표자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약간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지난주 금요일 날 술을 한 잔 먹으러 갔는데 우리 딜레이 있어가지고 못 갔던 그런 가게들이 그냥 3명이라고 하니까 저 널찍한 데 앉으십시오 이라는 거야. 근데 딴 데도 다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임금 근로자들 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거든. 떨어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안 떨어졌다고 딴 데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평균적으로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크긴 해. 그리고 지금 문제가 주식들 보면은 지금 2,400대까지 떨어졌잖아. 그게 내 생각에는 경제 위기를 타파할 능력이 지금 안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전쟁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약간 탈출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영향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좋아졌던 게 코로나 이후에 탈중국 선언하고 나서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고 그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수출이 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2.0 시대가 왔잖아. 바로 이제 그 IRA 그 전기 자동차 그거 지금 지원금 뺀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게 감당되겠나 모르겠어 지금.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 같아. 생각해보니 더 불안한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하네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고립이라는 건 너무나 외로워. 인간관계에서 애착을 보여줄 그런 사람이 옆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집단 내에서는 내가 뭘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분들이 아닌 그 밖에 있다라는 거지. 인간관계에서 밖에 있고 사회적 집단에서 밖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고립에는 객관적 요소랑 주관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 객관적 요소라는 거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거긴 한데 주관적 요소로 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게 고립인지 아닌지가 바뀌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고립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서 조금 밀려가지고 고립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당장 고립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나도 이제 가끔씩 기분 빠질 때, 내 힘이 빠질 때, 일하는 게 조금 지칠 때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보거든. 그거 봤어? 네. 나 지금 여러 번 보고 있거든. 힘 빠질 때마다 보고 있어. 거기 보면 이제 박세로이랑 최승건이 교도소에서 만날 때가 있어. 박세로이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교도소 갔고 거기서 이제 자기 주장을 안 굽혔는데 깡패 대장님이 있고 대장님 동생으로는 최승건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 최승건이 운동하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으니까 책 읽으면 뭐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최승건이 전과자라서 앞으로 써주지도 않을 텐데 해서 뭐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박세로이가 그래서 네 인생은 쫑났냐?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나서 자기 값어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같은 새끼라면서 이제 막 싸우고 막 하거든.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아직도 두근두근해. 지금 은둔고립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시니까 우연치 않게 내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힘내시고 저도 고립에서 나와봤어요. 뭐든지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졸이라서 이 일을 왜 해라는 생각보다 어차피 안 하고 있으니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이 평소에 가지고 싶지만 못 가지고 싶었던 거 한 번만 사줘 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그 고립 운동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